네, 건강매거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통증 환자 10명 중에 3명이 허리 통증 호소한다라는 통계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허리 통증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서 증상이 악화되고 병을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복되는 허리 통증,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허리 통증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강변창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상담 전화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인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단에도 전화번호가 고지되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병찬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네, 허리 등의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들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좀 살펴볼게요.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는 아무래도 그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연골이 튀어나와 있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하는 디스크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디스크가 딱딱해지면서 뒤에 관절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디스크나 뒤에 있는 후관절에서 염증이 발생되고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신경막에 달라붙어서 신경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고 통증과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경막의 신경유착증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허리 통증 호소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질환이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부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면은 일단 앞으로 굽히면 디스크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또 허리뿐만 아니라 그 다리 신경이 허리 쪽에서 디스크 주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리 증상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걸으면은 통증이 덜하고 앉아 있으면 더 아프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상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증상들이 평소에 있으셨다면 아, 내가 허리 디스크가 아닌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에서 정확하게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과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질환이 있잖아요. 척추관 협착증, 네.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협착증이 있으시면 오히려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디스크와 달리 오히려 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어르신들 중에는 허리를 펴고 걷기는 힘드신데 마트 같은 데 가서 카트를 잡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걸으시면 오래 걸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아, 협착증의 증상이 있고요. 네. 또 허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엉치나 다리에 발이 저리거나 당기고 걷기 힘들고 또 걸으면 아프니까 앉아서 쉬면 편하시고 그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는 조금 증상들이 반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도 잘 기억하시고 허리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좀 내가 미리 병원 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스마트폰들 뭐 거의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걸 많이 좀 보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아프다, 목이 많이 불편하다 이런 통증들을 호소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이 아플 것뿐만 아니라 그 날개뼈 사이에 그 등도 같이 연관통으로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통을 느끼는 신경하고 목신경이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목만 아프셔도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목 디스크 주변에서 어깨와 팔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팔신경통하고 손저림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등 쪽에 날개뼈 쪽에도 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네요. 네네. 등이 안 아프셔도 네. 병변이 없어도 목 디스크 때문에 등이 아픈 경우도 흔히 있는 증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 지금 목 디스크의 주요 증상도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척추 질환, 목과 허리 디스크, 또 척추관 협착증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환이 조금 이름이 어렵습니다. 생소하기도 네. 하고요. 네. 경막 외 신경 유착증이거든요. 이건 어떤 질환일까요? 네. 완전히 새로운 병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기능적인 증후군인데요. 네. 우리가 디스크나 신경 뒤에 있는 후관절이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병변이 있으면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염증들이 아무는 과정에서 신경막을 주변 조직에 달라붙게 하는 그런 증후군을 신경막 유착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우유를 책에 부으면 네. 시간이 지나면은 말라서 책이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고 그렇죠. 달라붙잖아요. 네네.
그런 달라붙어 있어서 신경 기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증상을 유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경막이 유착이 될 경우에. 뭐 디스크는 심하지 않은데 팔다리가 저린다든지 또 엉치 통증이 같이 있거나 또 꾸준한 치료에도 네. 만성 통증이 계속 해결되지 않거나 또 아프다기보다는 시리거나 먹먹한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이 있을 경우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척추 신경막 유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척추 구조를 그림으로도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을 더 들어보죠. 네. 우리가 척추는 보시면 앞에 이런 그 디스크가 바깥에는 단단한 타이어 같은 섬유륜이 있고요. 네. 안쪽에는 그 젤리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수액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우리 몸에 온몸으로 나가는 신경들이 위치해 있고 그 뒤에는 뼈와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안에 있는 그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밖으로 나오면 강력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또 뒤에 있는 후관절 같은 경우는 무릎처럼 관절염을 쉽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염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인대를 염증의 반응으로 두꺼워지면 그게 바로 협착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원인은 디스크, 후관절증 등 여러 질환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조가 주변 조직이 수술을 후에 그 아무는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유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척추의 구조를 이제 단면을 통해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사실 허리 디스크 같은 이런 척추 질환이 있을 때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수술할까 봐 병원을 안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꼭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요. 네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척추 질환의 기본 치료로 보면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포함한 보통 2주 안에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는데 네.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수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술은 마비가 진행이 돼서 팔다리가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3개월 이상 비수술적 치료를 최대한 했을 때도 네. 통증이 해결이 안 돼서 일상생활이 힘들 때 그럴 때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비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비수술적 치료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같은 기본 치료로 안 될 때는 신경이 아프면 신경치료, 근막이 아프면 근막 통증치료, 또 인대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약화돼 있으면 허리 인대 강화 주사 등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계속 병이 진행되거나 그러면은 병의 진행을 막고 네. 증세를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중재적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이고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신경 유착 박리술도 있겠고요. 조금 더 그거보다는 굵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내시경에 그 디스크를 직접 보고 레이저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도 있겠고요. 네.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술을 하시건 수술을 하시건 다시 재발되지 않고 또 병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척추 주변에 척추를 보호하는 코어 근육들을 운동을 해서 꾸준히 해야 그 재발도 되지 않고 병이 생기지 않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수술까지 가는 4단계 치료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피치 못할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허리나 목 쪽의 통증 때문에 또는 뭐 다리나 엉치 쪽의 저림 때문에 좀 불편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병찬 원장과 함께 방치될 경우에 이제 더욱더 증상이 악화돼서 조금 더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 수술의 전 단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비수술적인 방법 중에서 신경유착 박리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치료 사례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서 설명을 더 나눠볼게요. 네,
이분은 45세 남성분이었고요. 허리 통증이 심해서 앉기도 힘든 정도였고요. 또 양쪽 다리가 저림이 있었지만 특히 왼쪽이 많이 저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5번, 6번에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던 과거력이 있었고요. 주사 네. 치료를 해도 통증이 계속돼서 진단 결과 MRI상 4번, 5번 허리 디스크를 발견하고 신경 유착 박리술을 진행했던 분입니다. 네. 자, 엑스레이 사진도 좀 볼게요. 네. 예.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면 네. 4번, 5번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네. 5번, 6번은 만성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었던 경우고요. 근데 MRI를 보시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까맣게 4번, 5번 디스크가 변성이 오고 뒤로 이렇게 밀려 있는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라고 하죠. 네. 그런 새로운 병이 생겼던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보시면은 3,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겉에 이제 타이어 같은 그 단단한 섬유령하고 안에 하얗게 수액이 정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척추의 단면을 보고 네, 계십니다. 네, 맞죠? 단면을 예, 보고 예. 있는 MRI 사진이고요. 그렇죠. 또 예. 이번에 4번, 5번 새로운 병변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3, 4번과 달리 안쪽에 수액이 까맣게 변성이 오고 네. 뒤에 섬유륜이 밀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염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래서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네. 동그란 신경이 되죠. 그래서 예, 예. 신경이 눌리는 게 아주 심하진 않은데도 증상이 굉장히 심했던 경우고요. 네. 또 옛날에 만성적으로 갖고 있던 5번, 6번 협착 부위는 증상이 있는 왼쪽보다 오히려 오른쪽이 더 좁아서 이 증상이 4번, 5번에서 주로 기인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척추 단면 MRI 사진까지 좀 만나봤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을 했는데 시술 치료 사례네요. 설명 더 들어볼게요. 이게 시술 중인 사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경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기 전에 네. 경막의 조영술을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테스트 약을 줬을 때 오른쪽으로 약이 잘 퍼지고 왼쪽으로는 약이 잘 퍼지지 않는 그 유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 카테터 시술용 그 치료 기구를 이용해서 병변으로 이렇게 유착을 박리하고 또 약물을 투여하고 시술이 잘 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신경유착 박리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신경유착 박리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런 치료법의 선택과 치료 결과 예측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원리와 과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 특수한 치료 기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직경 2mm 정도의 아주 가느다란 관을 그 꼬리뼈 신경 공간을 통해서 병변으로 진입을 해서 물리적으로 유착을 풀고 또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해서 병변을 치료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진행 과정도 좀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 또 MRI 사진인가요? 이거는 이건 이제 MRI가 아니라 네. 일종의 그 선량이 적은 엑스레이 그 C자형 투시기인데요. 이렇게 유착을 확인해서 시술을 진행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은 실시간으로 유착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 유착 부위가 증상과 관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그 진단과 치료가 바로 이루어지는 시술이 되겠고요. 네.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기 때문에 또 비교적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위아래 병변이 많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아주 비교적 손쉽게 치료가 가능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 카테터가 들어가서 이런 유착을 박리하는 신경유착 박리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 신경유착 박리술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꼽아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가 없고 네. 또 국소 마취 또 환자분들 중엔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한 것도 굉장히 네. 어려워하고 그런 분도 있지만 편하게 수면 마취로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또 절개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시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퇴원도 가능하게 되겠고요. 고령이나 고혈압 같은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또 합병증이 있어도 시술이 가능한 그런
비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신경유착 박리술이 갖고 있는 특징까지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좀 허리가 많이 불편했는데 혹은 다리 쪽까지 많이 저렸는데 이런 방법 나에게도 적합할지 혹은 나에게 적합한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 하단에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 상담 전화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가 그냥 저희 아저씨가 네네네. 해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네, 그럼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76세. 76세시고요. 네. 아버님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한번 저희 네. 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기 작년 10월, 그 18년도 10월인가 11월에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요. 네. 저기 수원 병원에 가서 했더니요.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찍더니 잘 안 한다고 MRI 찍었어요. 네. 그래서 MRI 찍었는데 그걸 이제 보더니 4번, 5번 척추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 혹이 있어서 혹이 그 신경을 눌려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네. 수술을 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수술이 무서워서 그것은 수술을 해라 그러더니 몇 개월 한 2, 3개월 약을 먹어야 수술하는데 보험이 되지 안 한다고 해서 그 약을 2, 3개월을 먹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도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네네네. 딴 데로 다시 그냥 할까 하고선 궁금해서 박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아, 예. 혹시 그 아버님께서 허리만 아프신 게 아니라 다리도 많이 저리신가요? 다리는 그렇게 아프다 소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쥐가 좀 잘 나고, 근데 이제 걸으면은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 여기 허리가 뻣뻣해가지고, 네. 그렇게 그런 증세가 있고, 이렇게 걸으면은 왼손으로 이 허리, 이렇게 눌러가면서 처음엔 걸음을 걸어요. 네. 지금 혹 같은 게 있어서 신경을 누른다고 하시고 또 네.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아마 정확한 진단은 이제 MRI 소견을 한번 봐야겠지만 네. 보통 이런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뒤에 네. 그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막이 네. 그 물혹이 생겨서 네. 네. 또는 아니면 디스크 뒤에 그 껍질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물혹을 형성해서 네. 신경을 누르거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이제 약물 치료로 안 된다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또 요즘에는 이제 칼을 안 대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뼈를 좀 깎고 네.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치료가 되겠는데 네. 또 그 물혹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꼬리뼈 내시경 같은 기구가 있어요. 비수술적 네. 치료로 네. 병변부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그 네. 물혹을 레이저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비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다 고려를 하고 네. 치료를 고려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술이 그렇게 그냥 대단한 큰 수술이 아니고 그런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술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크게 칼을 대고 이렇게 수술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수술적 방법 말고 요즘에는 또 비수술적 방법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너무 물혹이 크거나 신경 누르는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네. 또 다른 병변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위치나 이런 거를 정확히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지만 네. 무조건 수술만이 답은 아니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그래서 시간 바쁘신데 참 한만 그래서 뭐 트로폴로렌가 뭐 그 주사약을 3번을 맞았어요. 아, 프롤로 주사겠죠? 예예예. 근데 그때는 약간 한 것 같아도 그게 정상으로 완치가 되질 않고 그냥 그때만 조금 저기 하고 그저 아프시다 그래요. 그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이제 척추 주변의 인대가 네. 약해지면 척추가 힘을 못 받거든요. 디스크도 많이 약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인대를 강화하고 또 인대나 근육 쪽 여러 가지 통증을 완화시키는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네. 어떤 물혹이 이미 신경 주변에 형성되어 있을 때는 네. 그 프롤로 치료로 완전히 없애긴 힘드세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아프다 그래서 그랬죠. 일단 보조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치료 검토해 보셔서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나에게 적합한 비수술적인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전화 연결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신경유착 박리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어떤 분들이 이 시술을 받으시면 조금 더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신경유착 박리술은 일단 목허리 디스크가 너무 오래돼서 딱딱하지 않고 또 염증이 조금 심하고 그런 그 초기나 중기 디스크에서 효과가 크고요. 또한 만성으로 진행됐을 때 협착이 같이 동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신경막이 많이 유착이 있을 때 그런 협착증이나 척추 경막의 유착 증후군 같은 경우도 좋은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수술할 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만성 난치성 척추 통증에서도 기본적으로 신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염증 후 반응으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만성 난치성 척추 통증에도 신경유착 박리술을 할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척추 수술을 할 경우 이제 병변 디스크가 탈출됐다든지 협착이 있을 때 그 좁아진 부위를 이렇게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조직이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조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변 그 일종의 흉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 된다고 할 때는 수술 부위가 재발하거나 아니면 주변 조직이 다시 재발한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수술 후 유착이 큰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도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여러 가지 통증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런 신경유착 박리술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65세 남성분인데요. 왜 이렇게 신경유착 박리술을 받게 되셨나요? 이분은 4년 전에 목 5번, 6번 목 디스크가 있어서 척추 후궁 절제술은 좀 이름이 어렵죠. 네.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감압술인데 그 이후에도 잘 지내시다가 최근에 안쪽 손목이 또 찌르듯이 아프고 손가락까지 오는 통증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신경치료 같은 주사치료를 진행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으셔서 MRI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네. 최근에 6번, 7번에는 뭐 유착성 통증 증후군이 있었고요. 그 아래 수술한 부위가 아니라 그 아래 7번, 8번 쪽에 목 디스크가 있고 협착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많이 좋아진 사례입니다. 네, 다음 그림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목
시술 같은 경우는 뭐 목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등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좀 약간 주사 치료보다 약간 굵은 바늘을 거치하고 거기에다가 치료용 카테터를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이 굵으니까 많이 아프실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네. 국소 마취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시행을 한다면은 오히려 주사 치료보다 더 편하게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네. 카테터를 올라가서 이런 여기가 이제 그 5번, 6번 수술하는 흔적이 보이는 거죠. 아, 이제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네네. 자리군요. 금속 보형물이 네. 이렇게 있는 위치고요. 그 이번에 검사해서 새로 병변이 발견된 경우는 아래쪽 7번, 8번이었는데 그 새로운 병변 디스크 부위도 약이 잘 들어가고 또 전에 수술했던 부위의 유착 부위도까지도 잘 약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그 디스크 주변의 신경 부종과 신경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 신경유착 박리수로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받으셨던 분의 사례를 만나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허리나 목 그리고 다리 쪽 이런 여러 가지 척추 질환 때문에 고민인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연결해서 좀 친절하게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병찬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목과 허리 쪽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신경유착 박리술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디스크 수액 성형술의 치료 사례네요. 이것도 좀 치료법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설명이 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디스크 수액 성형수로 치료했던 분은 67세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은 왼쪽 팔이 전체가 저리고 아프고 2년 전에 치료 괜찮았는데 다시 증상이 재발돼서 검사 결과 6번, 7번 목 디스크가 진단됐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MRI를 보시면 디스크가 이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인 추간공을 누를 정도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고요. 이 단면을 보시면 오른쪽보다 왼쪽이 이렇게 그 돌출된 디스크를 확인해서 네. 디스크 수액 성형술을 치료했던 경우입니다. 디스크 수액 성형술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그 수술은 아니고요.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한 그 디스크 내에 직접 치료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병변 부위를 이렇게 가느다란 바늘을 진입을 해서 디스크 내를 그 플라즈마 이온 분해를 해요. 근데 네. 플라즈마 이온 분해라는 거는 약간 70도 정도의 그 고온에서 아주 그 조직을 태우지 않고 네. 디스크 안에 있는 제일 큰 문제인 그 수액 부분을 그 이온 분해를 합니다. 조직을 태우지 않고.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수축시키고 또 응고시키고 또 변성되고 퇴행성 변화로 진행되던 디스크를 다시 재생되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 가지 안에 있는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수액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목 디스크 치료 사례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 과정도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떤가요? 일단 디스크 수액 성형술은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가느다란 바늘로 이렇게 디스크 내로 바늘을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가느다랗지만 디스크 안으로 이렇게 바늘을 집어 넣으니까 혹시 많이 아플까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가장 무섭죠, 환자들은. 일단은 그 진입 부위는 국소 마취를 간단히 하고요. 네. 또 바늘이 들어갈 때 디스크 안에는 그 정상적으로는 신경이 전혀 없습니다. 아, 혈관도 통증을 없고요. 느낄 수가 없군요. 네네네. 그래서 적절하게 들어가서 하면 통증이 없게 되겠고요. 네. 또 디스크 안에 진입한 다음에 치료용 전극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하게 되면 이렇게 돌출된 디스크가 플라즈마 이온 분해를 하고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디스크가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개월 정도 이렇게 수축 과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좋은 변화들을 유발한다고 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되는 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라고 좀 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환자분마다 다르지만 뭐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3개월 안에 이제 재생되는 그런 변화까지
포함한다면 그 네.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수술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액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특징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디스크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가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비교적 검증되어 있고 많이 시행도 하고, 특히 허리도 치료할 수 있지만 목 디스크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치료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요. 또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개 없이 흉터도 없고 회복이 빠르게 되겠습니다. 또 국소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 부담이 없게 되겠고요. 또 그냥 바늘을 주사치로 하듯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영상 장치로 전극의 위치를 확인하고 디스크 내 병변 부위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디스크 수액 성형술의 특징까지 저희가 좀 꼽아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5세인데요. 네, 75세시고요. 네. 어디가 어떻게 좀 많이 불편하신지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저희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요 굉장히 사연이 많아요. 네. 사연이 많으세요? 제가 2002년도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네. 수술을 했거든요. 네. 수술을 하고 인공 관절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수술을 한 다음에 한 2, 3년 정도는 좀 참을만 했거든요. 네네네. 수술하기 전에 아팠던 것보다는 조금 덜 아프고 네. 2, 3년 정도는 그런 게 지나갔어요. 근데 네네네. 그러고 지나간 다음에 또 이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서 치수를 네. 꼬리뼈에 카테고리 넣어갖고 하는 치수를 또 해봤어요. 네네. 했는데 그것도 한 2, 3년은 조금 덜 네. 아픈 것 같아서 참을만 하더니 그 뒤로 못 참게 아프고 네네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때부터 약을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을 계속 복용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종아리도 막 저리는 것 같고 발가락도 뻣뻣해서 손으로 막 주물르고 막 동네 병원에서 맨날 하는 일이 물리치료 댕기고 물리치료 가서 견인도 받아보고 네. 그랬는데요. 요즘은 또 제가 고민이 뭐냐면요. 그 인공 관절을 넣은 게요. 네네. 이렇게 어떻게 허리를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은 인공 관절이 움직이는 것처럼 네네네. 딱 이렇게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서울을 올라가서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방송 보고 전화했습니다. 네. 혹시 그 인공관절 하신 데에서는 다시 진료를 보시고 그 부위는 괜찮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지금 거기 가보려고 그래요. 거기 네. 병원에 가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수술을 하건 시술을 하건 네. 완벽하게 영원히 안 낫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척추병을 유발하는 디스크든 협착이든 여러 가지 네. 질환을 유발하는 기본 원인이 있거든요. 네. 보통 자세가 안 좋다든지 뼈가 약하다든지 인대가 늘어났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잘못된 운동, 예를 들어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들이고요. 네. 또 어머님들 일하실 때 쪼그려 앉아서 일하신다든지 또 방바닥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이제 척추가 좋은 자세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시술을 받으시던 수술을 받으시던 그 좋은 상태를 2, 3년 동안 좋으셨었는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인 척추 위생이라고 하는데 자세와 운동에 그 적절하게 나쁜 자세를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공관절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보통 이렇게 찢어지는 통증은 그 척추 안에 디스크나 이런 데서도 올 수가 있지만 보통 어르신들은 그쪽에 그 수술한 부위가 문제가 없다면 그 주변 그 인대나 관절, 힘줄이 붙는 자리들도 그런 유사한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도 받고 수술도 하셨는데 그런 그 과정들에서 염증이 있다 없다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신경 주변 조직들이 많이 이제 들러붙고 많이 그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발가락을 아무리 물리치료를 하고 그래도 발가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발가락 신경이 허리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허리 신경 자체를 좀 치료를 해야 증상이 좋아질 것 같으세요. 15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많이 이제 어떻게 좀 정말 위로의 아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원인을 적절히 찾고 또 여러 가지 적절한 치료를 하면 지금 있는 오래된 만성 신경 통증이나 허리 통증도 또 꽤 많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단순히 물리치료만 받아서는 좀 빨리빨리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신경통증, 만성 통증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치료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요 지금 고민이 되는 게요. 네. 그 만약에 그 인공 관절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네네. 그 수술을 다시 해서 그 인공 관절을 다시 꺼낼 수는 없나요? 네. 인공관절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일단은 해결을 해야 네. 되겠죠. 그게 이제 일단 급선무가 되겠고요. 인공관절 그 수술 부위가 신경을 뭐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인공관절을 했던 부위가 크게 문제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유사한 증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인공관절이 만약에 큰 문제가 있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으세요. 예를 들어 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통증이 극심해서 일상생활이 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잠깐만 밀렸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또 이제 그 상태를 인공관절 한 상태는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점인지 그 문제점, 병변을 먼저 찾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술 받으셨던 병원도 좋고요. 일단은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한번 지금 현재의 상태의 척추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병변을 찾은 뒤에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환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6세입니다. 네, 76세시고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원장님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리가 무릎이 밑으로 따갑고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 수술하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거든요. 아, 예. 수술을 했는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 따가운 거는 없어졌는데 저리고 지금 내 생각에 마비 같은 게 와요 지금. 네. 지금 걸음을 네. 잘 못 걷거든요. 그 마비 증상이 내가 감각이 무디고 먹먹하고 예, 예. 남의 살 같고 뭐 고무가 다리에 발바닥에 들러붙은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는 그리고 뭐 발목을 들거나 다리를 들 때 힘이 없어서 힘이 안 들어가고 아예 그런 운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시고요. 예, 예. 저 지금 양쪽 손이 지금 저리고 좀 네. 심할 적에는 좀 따가운 기가 있고. 네, 일단은 신경이 우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는데 예. 어떤 기계적으로 많이 그 신경이 디스크나 여러 가지 협착에 의해서 신경이 마비가 오면 그 신경이 마비가 되면 발목을 못 올리거나 여러 가지 걷지를 못하거나 그 정도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런 감각신경이 그 기능이 떨어져서 따갑고 화끈화끈하고 먹먹하고 또 저리고 당기고 이런 증상들은 꼭 수술하는 병이 아니라 신경 기능이 기능적으로 떨어져서 그 신경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돼도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그 10분 중에 한
2분에서 3분 이상 그런 수술 후 그 신경통이 있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경우가 물리적으로 신경을 괴롭히는 병변들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예,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비수술 치료, 특히 예, 그 수술 후에는 유착이 강하기 때문에 예, 뭐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든지 아니면 내시경 치료라든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풍선 확장술 같은 또 좀 더 강력한 유착 박리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신경 자체가 변성이 왔다면 신경 자체를 변성을 또 되돌리는 여러 가지 신경 치료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병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신 거는 신경 자체가 변성이 와서 만성적으로 신경 통증을 유발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세요. 만약에 운동신경이 괜찮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경 부분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생기신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유착 박리술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디스크 수액 성형술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실 게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신경풍선 확장술이겠네요. 네. 예, 어떤 시술 방법일까요? 일단은 그 사례를 먼저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55세 남성이었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2년 전에 이제 시술을 한번 받았고 잘 지내시다가 최근 4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지고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여러 가지 운동, 스트레칭을 해도 호전이 없었고 다시 검사 결과 MRI상 5번, 1번 디스크가 발견됐던 경우입니다. 네. 자, 이분에게 신경풍선 확장술을 시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시술 전의 사진이네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뒤에인데도 두꺼워져서 협착증으로 진행된 상태였고요. 또 여러 이 5번, 6번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부분도 이렇게 변성이 까맣게 돼 있는 또 조금씩 심하진 않지만 협착이 여러 군데 있던 경우였고요. 네, 원래 이 디스크는 좀 하얗게 보여야 정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은 신경 유착 박리술 중에 하나로서 네. 좀 더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행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신경 유착 박리술과 거의 유사한데 한 가지 특징이 이 치료 기구 끝에 아주 자그마한 그 풍선이 달려 있어서 네. 이렇게 풍선이 확장하고 줄어들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보통 한 2회 정도, 한 부위에 2회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유착을 좀 더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박리하고 특히 이제 추간공 협착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이 나가는 길인 추간공에 유착이나 협착이 있을 때 더욱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좀 더 강력한 유착 박리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카테터 끝에 달린 이제 풍선이 커진 화면도 저희가 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풍선이 들어가서 좁아진 신경을 넓혀주는 시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는 병들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네. 치료할 때 그 시술 카테터를 넣고 그 동맥이 좁아진 부위를 풍선을 확장해서 혈관을 확장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와 유사하게 이렇게 그 치료 카테터를 그 신경 주변, 디스크 주변 병변 부위에 진입을 해서 네. 그 유착이 있는 부위를 풍선을 확장하고 이 풍선은 근데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안전하게 고안된 그런 그 시술이 그 제품이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풍선을 확장한 다음에 약을 주면 풍선 시술 전과 후 사진입니다. 이제 약물이 네. 투여된 사진인데 신경과 척추관 주변 공간이 풍선 확장술 시행 후에 더 일반적인 유착 박리술보다 더 많이 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경풍선 확장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셨고요. 시술 원리와 과정,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이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술 영상 보면서 설명 더 나눠볼게요. 네. 그래서
좌측에는 그 풍선 확장 시술 전 그 사진을 아까 그 보여드린 그런 영상을 3D로 입체로 보여드린 거고요. 오른쪽은 풍선 확장 후에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보통 저렇게 되면은 확장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유착 박리술보다 5에서 15% 이상 신경 주변 약물이 더 원활하게 투여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네. 보통 저희 병원 의료진하고 또 대학병원 또 포함한 여러 가지 멀티센터 결과를 보면 작년에 논문이 게재됐는데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심하고 또 오랫동안 고생했던 환자분, 협착증 환자분에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을 때 10분 중에 7분 정도가 수술하지 않고 1년 이상 잘 증상이 완화되고 잘 지냈던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경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척추질환 환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 시술을 받았을 때 좀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풍선 확장술은 기본적인 신경 유착 박리술의 적응증이 다 적응증이 되겠고요. 특히 기존의 비수술 치료로도 통증 완화가 안 되는 경우 더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협착증 중에서도 만성 협착증이라든지 특히 이제 추간공 협착이나 유착이 있는 경우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겠습니다. 또 척추 수술 후에는 유착이 일반적인 유착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척추 수술 후 증후군에도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신경 유착증에 의한 만성 신경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 중에 하나인 이제 신경풍선 확장술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고요. 신경풍선 확장술 나에게도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4시에요. 네, 64세시고요.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원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예, 저기 다리가 왼쪽 다리가 안쪽 말고 바깥쪽이 되게 아파요. 통증이 많이 심해요. 네. 얼마나 되셨죠? 한 3개월 됐어요. 보통 왼쪽 바깥쪽 다리가 아프실 때는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왼쪽 다리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나 무릎 외측 관절의 인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다리 자체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보통 왼쪽 바깥쪽이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런 당겨요. 예, 그런 증상들은 그 근육과 관절 힘줄에서 오는 통증이라기보다는 그 좌골신경통의 일종으로 신경 증상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네. 바깥쪽으로 가는 신경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4번, 5번 협착이나 디스크가 있을 때 5번 신경이 주된 증상일 가능성은 있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신경이 얼만큼 눌려 있는지는 엑스레이상은 추정만 하는 거고요. MRI를 봤을 때 디스크나 여러 가지 인대가 신경을 얼만큼 눌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간단한 증상이면 보통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여러 가지 그 치료로 보통 완화가 되는데 3개월 정도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근데 그 5번 신경이 직접적으로 눌리고 있다 하더라도 마비가 없고 그리고 다리가 발목이 떨어지거나 이런 마비 증상이 없고 또 협착의 정도나 유착의 정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술도 적용 가능할 수 있겠고요. 또 일단은 그런 적절한 진단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상담 받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이런 비수술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어떤 점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나 운동 요법이 기본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아프거나 많이 아프실 때 또 검사를 했을 때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도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월 가까이 또 비술 치료를 최대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최대한 받아 보신 다음에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또 물론 이제 마비가 오면 수술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여러 가지 꼭 수술만은 답은 아니고 요즘에는 많은 기술이 발달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수술을 할까 무서워서 병원을 가거나 그런 거를 두려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차분히 차근차근 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한 10분 중에 거의 8분, 9분 정도는 수술 없이 잘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할 점까지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 대표적인 3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